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판결을 받았나? 예, 유류분 사건에 대한 저희가 원고를 대리를 했는데, 그 사건의 판결문 중에 논란에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재건축 관련해서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됐을 때 과연 특별수익을 뭘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 자,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옛날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예. 재건축 전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재건축 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류분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때 요게 2억 정도 갔습니다. 처음에 살 때, 여기 요 앞에 살 때 매수 2억 정도 갔습니다. 요게 여기로 넘어갈 때 이제 권리가가 나오죠.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값이 이제 올랐죠. 값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2억인가? 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최대한 많은 쪽을 주장할 거고, 저쪽은 최대한 적은 쪽을 주장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판결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에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합니다. 이게 특별수익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판결문에서. 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됐느냐. 예전에는 수용 이런 거 말고는 네가 파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상속 개시 당시에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이게 지금 한 30억 됩니다. 이게 한 30억 됩니다. 갖고 있는 걸로 보고 30억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특별수익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판결은 어떻게 되냐? 매도하면 이거를 매도가를 현금 증여로 봅니다. 현금 증여입니다. 거기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을 합니다. 이 판례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원 합의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다 이걸로 합니다. 예. 자, 매도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 이게 아들 이름으로 산 겁니다. 이게 아들 이름으로. 우리 사 주었다 그러죠? 예. 사 주었다. 아들 입장은 당연합니다. 이거 받았다. 매수자금 증여입니다. 왜 이게 제일 싸거든요. 이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다. 왜? 이게 사실상 재건축이 수용이나 매각과 같다. 매각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한 걸로 봐서 이걸로 봐야 된다. 권리가액. 이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돈을 너 2억 가져가 이렇게 줍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기예금을 할까 주식을 살까 부동산을 살까 고민하다가 부동산을 삽니다. 이러면 현금 증여입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합니다. 사준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부동산이 이제 그 특별수익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특별수익으로 볼 것이냐, 매수 대금을 특별수익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라집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자체로 봤습니다, 이거. 사 주었다로 봤습니다, 이걸로. 네, 사 주었다. 그러면 언제 사 주었다라고 보고 언제 현금 증여로 볼 거냐? 그거는 변론의 전 취지. 서로 주장과 뭐 각종 증거를 들이대고 뭐 이런 경우. 대부분은 그 지적 증거는 없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최초의 아버지 명의로 된 계약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드물게. 저희 보기는 합니다, 저도. 뭐 변호사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하고 이럴 때, 뭐, 자료를 보고 이러면 제가 1차적으로 또 검토를 또 하고 이러니까 봅니다, 그거를. 근데 드뭅니다, 그게. 대부분은 다 아들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아들이 들고 있습니다, 손에. 설령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된 계약서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놓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내놓죠. 왜? 자기 손해니까. 그래서 현금 매수자금 증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의 전 취지나 여러 가지 그 정황, 간접 증거들 이런 걸 쭉 보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 주었다고. 그래서 대상이 아파트가 된 겁니다. 이 부분 갖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네. 물론 이거 갖고도 첨예하게 다퉜지만 이거 갖고는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정이 되면 확 줍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왜냐하면 그 기초자산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지금 특별수익이 줄어버리니까. 자,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특별수익을 이걸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수용이나 매각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주고, 그쵸? 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주고 또는 매수자한테 주고 요거 받습니다. 돈.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으로 됩니다. 이게 돈.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성격이.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대다수는 이게 월등히 가치가 높습니다. 토지 지분의 가치가 건물 가치가 뭐 재건축되는데 뭐 30년, 40, 뭐 이렇게 된 거 가치 없습니다. 그거. 권리가액의 대부분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갖고 내가 분양을 받는 겁니다. 토지를 10평을 주고 내가 4평을 받으면서 나머지 뺏기를 6평에 갖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내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토지가 그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토지와 내 토지가 건물로 바뀝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사님이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판사님이 이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고는 이거를 재건축됨으로써 그 이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재산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렸다. 근데 만약 이거를 권리가액을 특별수로 본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이익을 향유하는 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증여다. 그래서 매각한 시점에 12억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그 예전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팔았어도 그냥 30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가 매각이나 수용됐을 때는 현금 증여로 보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매수 대금을 증여받은 거다, 아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다, 막 싸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더 말을 잘하냐, 그리고 간접 증거를 누가 더 충실하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그 부동산이 또 그때 매수 당시에 부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대출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쟁점입니다. 뭐 새로울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권리가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부동산도 증여받은 거를 봐서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으로 볼 것이냐, 이거 재건축 후에 부동산을 매각 대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 시점에 철거된 이 부동산을 권리가액, 그때 감정을 다 하거든요. 이 권리가액을 특별수기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특별시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받았나요? 이번 달에 판결 받은 거네요. 이번 달에 판결 받아서 지금 이제 뭐 서로 항소장을 내고 지금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제 눈앞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수용이나 매각된 경우는 매매대금, 수용대금을 현금 증여한 걸로 본다.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아마 재건축, 특별시기 재건축 이전 부동산의 경우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도 중앙지방법원이 이제 판결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그 사례로 어떻게 판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재건축 이슈에 대한, 재건축이 된 부동산의 특별수익을 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간추려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상 그 삼국 전문위원 이조였습니다.